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MCP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로 몇 달 전부터 유행하는 새로운 표준입니다. AI 앱을 외부 도구와 데이터의 양방향으로 연결하도록 설계되었죠. 제가 템플릿으로 얻은 이 가이드를 보시면 MCP 작동 방식을 간단히 보여줍니다. 관심 있으시면 한번 살펴보세요. 자, MCP는 사실 누구에 의해 소개되었냐면 클라우드를 만든 안트로피치죠. 아시겠죠? 4년 11월, 즉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목표는 언어 모델들 간의 소통을 표준화하는 거였죠. LLM이나 AI 에이전트와 외부 앱, 서비스, 데이터 소스 간의 소통 말이에요. 다시 말해 AI 에이전트가 데이터, 파일, DB 등을 읽을 수 있는 범용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가진 건 AI를 통합하는 흐름을 만드는 대신 AI가 작업을 수행하거나 결정을 내리거나 오류를 찾는 대신 MCP로 AI 에이전트에게 접근 권한을 주는 거예요. 여기 보이는 이것처럼 우리의 모든 이 워크플로우에 접근해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혁신적인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프로토콜이 필요할까요? 지금까진 AI 도구들과 통합하려면 각 API마다 맞춤 연결을 만들어야 했어요. 이는 엔트로피치 말한 N가의 AI 앱과 M개의 서비스 간 통합 문제를 야기했죠. 즉, 사용되는 AI마다 여러 서비스가 필요했어요. 확장이 어려운 생태계였고 MCP로 해결된 복잡한 연결 구조였죠. 이것도 문제예요. 그렇죠? API마다 고유 언어가 있잖아요. 맞죠? 지금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언어 통합으로 작업이 더 최적화됐죠. 그래서 MCP는 공통 언어를 제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들어졌어요. MCP로 개발자가 Slack, Gmail 등의 서버를 만들면 AI 모델 종류와 상관없이 연결 가능해요. 수많은 파편화된 통합 대신 이걸 사용하는 거죠. 좋아요. MCP 작동 방식을 설명해 볼게요. MCP는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을 따릅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해요. 핵심은 MCP 서버와 MCP 클라이언트예요. MCP 서버가 뭘까요? 특정 앱이나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가벼운 프로그램이에요. 예를 들어 이메일, 슬랙, 구글 캘린더, DB용 서버 등을 만들 수 있죠. 여기 MCP 서버가 여러 워크플로우에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서버는 AI에게 도구 사용법을 알려줘요. 예를 들어 읽을 데이터, 실행 가능한 작업, 사용 가능한 도구, 미리 정의된 명령어나 흐름 등을 알려주죠. 기본적으로 MCP 서버는 AI 에이전트가 사용할 도구의 번역기나 설명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걸 통해 AI가 연결하거나 그러니까 소통할 수 있어요. 그리고 MCP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이건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 AI 앱이나 에이전트예요. 여기서 MCP 클라이언트는 MCP 서버에 연결해서 뭘 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지시를 보내요. 예를 들어 클라우드, 데스크톱, 차트GPT, LLM 노드가 있는 nmail10 흐름 등이 MCP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는 LLM 노드를 예로 들 수 있겠네요. MCP 클라이언트는 서버와의 대화를 조율하며 컨텍스트를 유지하고 요청과 응답을 관리합니다. 안트로픽 용어로 AI 에이전트를 MCP 호스트라 부르고 Npailn 같은 중간 플랫폼은 에이전트와 서버를 연결하는 MCP 클라이언트 역할을 합니다. 핵심 개념은 LLM 에이전트와 MCP 클라이언트, 서버가 통신 브리지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MCP 덕분에 이 브리지는 안전하고 양방향입니다. 에이전트는 명령만 보내지 않고 서버의 도구와 데이터, 사용법을 먼저 확인하고 자동으로 도구 사용법을 학습할 수 있는 설명과 스키마를 받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개념이 복잡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MCP는 디지털 세계의 USB-C 커넥터 같아요. 여기 보이는 이 커넥터가 물리적 장치용이었죠.
USB-C 이전엔 각 주변 기기마다 다른 포트와 케이블이 필요했고 노트북은 여러 포트와 호환성 문제로 골치였어요. USB-C가 나오면서 하나의 표준 포트로 모든 장치를 같은 케이블로 연결할 수 있게 됐어요. MCP는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위한 그런 범용 커넥터가 되고자 해요. 각 API나 서비스마다 다른 언어를 배우는 대신 에이전트는 하나의 프로토콜로 모든 외부 도구에 연결될 수 있죠. 마지막으로 MCP가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표준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출시 이후 오픈AI, 구글 딥마인드,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업과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채택됐어요. 5년에 자사 시스템의 MCP 지원을 발표했죠. 슬랙, 기처브, 구글 드라이브, 포스트그레스QL, 스트라이프 등에서 바로 쓸 수 있는 MCP 서버 오픈 저장소도 있어요. 즉, 많은 일반 앱에 쓸 수 있는 MCP 서버 기반이 이미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사례를 곧 보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간단히 설명해 드렸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엠펠 플랜 내에서 구체적이고 시각적인 작동 방식을 자세히 볼게요. 설명란에 엔펠렌 링크 있고 제 엔펠렌 강좌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좋습니다. MCP와 기존 API의 차이점과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존 API 사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할 수 있죠? 그렇죠? 전에도 API 호출이나 특정 통합으로 AI 모델을 외부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MCP의 핵심 차이는 표준화와 양방향 통신으로 개발자와 AI 에이전트의 통합 경험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해되시나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I 앱에 접속하면 각 앱에서 개별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각 앱마다 변수, 활동, 작업 등이 다릅니다. MCP는 이 모든 언어를 하나로 통합합니다. 알겠죠? 어떻게 통합할까요? 기본적으로 MCP는 AI 에이전트에게 도구 사용법을 가르치고 AI가 이해하면 바로 사용하게 됩니다. 알겠죠?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범용 표준과 맞춤형 통합의 차이점. 기존 API는 서비스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AI 비서가 메일과 메시지를 보내길 원한다고 해봅시다. 이메일과 아웃룩 API를 따로 프로그래밍해야 하고 각각 문서와 인증 방식도 다릅니다. 왓츠앱, 슬랙, 트위터 등을 추가하면 일이 배로 늘어납니다. 각 API마다 고유한 메서드, 매개 변수, 오류 코드를 배우고 다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언어의 혼란입니다. 개발자는 API 다국어 구사자가 되어야 했죠. 반면 MCP는 만능 통역사 역할을 합니다. MCP 서버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른 MCP 서버와 같은 언어를 사용해요. AI 에이전트는 각 통합에 특정 코드가 필요 없고 MCP로 연결하면 서버가 기능을 알려줘요. 예를 들어 텍스트와 채널이 필요한 메시지 전송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로 인해 통합 작업이 크게 줄어들죠. MCP를 한번 배우면 모든 곳에 쓸 수 있어요. 알겠죠? 둘째, 양방향 통신 대 단방향 호출이에요. 일반적인 REST API 호출에서는 통신이 단방향이에요.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지만 API는 단순히 데이터나 확인, 때론 오류만 줘요. MCP를 사용하면 정보 교환이 더 풍부해져요. 알겠죠? AI 에이전트가 MCP 서버에 연결되면 먼저 사용 가능한 도구와 리소스 목록, 그리고 사용법을 받아요. 제가 설명했던 거죠. 맞죠? 우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받아요. 그 다음 자동 연결되면 AI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API 문서를 얻는 것과 비슷해요. 에이전트가 도구를 사용하려 하면 MCP 서버는 결과뿐 아니라 표준화된 오류 메시지와 수정 가이드도 제공할 수 있어요. 에이전트와 서버는 작업 중 계속 대화하며 에이전트는 여러 단계를 수행해요. 질문, 실행, 결과 확인, 재질문 등등 모든 게 같은 세션에서 이루어져요. 이게 바로 자율성의 핵심이에요. LLM은 스스로 도구 사용법을 알아낼 수 있어요. 요약하자면 MCP는 통합의 지능을 더하고 API는 블랙박스에서 모델을 안내하는 적극적 협력자로 변해요. 또 장기적으로 코드와 버그가 줄어든다는 것도 알았어요. 간단히 말해 MCP는 API를 대체하지 않아요. API를 계속 쓰지만 사용자 입장에선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API 사용 방식에 혁명을 일으켰어요. 각 API의 고유 방식에서 모든 앱 접근의 표준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덕분에 LLM은 한계를 넓히고 정적 지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세계에서 더 똑똑하고 일관되며 안전하게 행동해요. 좋아요. 엠펠틀의 MCP 작동 방식과 사용법을 알아볼게요. 먼저 템플릿으로 가볼까요? 여기서 MCP를 검색해보죠. 보시다시피 전용 섹션이 있네요.
저는 N8N 워크플로우 MCP 서버 만들기를 선택했어요. 여기 클릭하고 사용, 복사, 붙여넣기 하면 돼요. 이렇게 붙여넣어집니다. 보이시죠? 지금 붙여넣은 걸 볼 수 있죠. 자, 이제 됐어요. 이제 뒤로 가볼게요. 좋습니다. N8는 MCP 지원으로 외부 도구 사용과 워크플로우 노출이 가능해요. 여기 포함된 MCP 서버가 보이시죠? 주요 노드는 MCP 서버 트리거와 클라이언트 도구예요. MCP 클라이언트 도구와 서버 트리거가 여기 있어요. 이건 트리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번개 모양이 있거든요. 아, 보세요. 이것도 트리거예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도구도 있죠? 한번 추가해 볼게요. 아, 여기 MCP 클라이언트가 있네요. 여기 AI팀을 위한 도구와 연결되는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서버 트리거는 서버용이고 클라이언트 도구는 MCP 클라이언트용이에요. 엔펠된 문서에 따르면 이 두 노드로 AI와 외부 서비스 간 소통이 쉬워져요. 이제 각각의 사용법을 예제와 함께 설명할게요. MCP 서버 트리거는 엔펠된 내에 MCP 서버 역할을 하는 노드예요. 이 노드를 워크플로우에 추가하면 외부 AI가 그걸 도구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MCP 도구 흐름의 작업 노드를 챗GPT나 데스크톱 같은 외부 에이전트가 사용할 수 있게 변환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설정하나요? 기본적으로 노드를 추가하고 파일 내서 새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요. MCP 서버라고 부를 수 있죠. 노드를 추가하면 자동으로 고유 URL, 즉 엔드포인트가 생성돼요. 그 URL이 MCP 클라이언트들이 연결할 때 사용하는 주소예요. 예를 들면 여기 있네요. 죄송해요. 로컬호스트, MCPTS 등이에요. 알겠죠? 원하면 경로를 수정할 수 있어요.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인증 설정도 가능해요. 테스트용이면 없으므로 아니면 토큰 인증을 사용할 수 있죠. 허가된 에이전트만 접근하게 하려면 헤더를 설정하면 돼요. 그 다음 노출하고 싶은 도구나 노드를 연결하면 됩니다. 이게 핵심 단계예요. MCP 서버 트리거와 AI 에이전트에게 제공할 작업이나 데이터를 나타내는 노드를 연결해야 해요. 예를 들어 N플랜에서 이미 설정한 슬랙 메시지, 전송과 구글 캘린더 이벤트, 생성 기능을 노출하고 싶다고 해봐요. 워크플로우에는 특정 채널로 메시지를 보내는 슬랙 노드와 이벤트를 만드는 구글 캘린더 노드가 미리 설정되어 있을 거예요. 이걸 MCP 트리거에 연결하고 노드를 만들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MCP와 외부 에이전트에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다양한 맞춤 기능들을 연결할 수 있어요. 알겠죠? 여기서는 ID로 워크플로우를 추가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튜토리얼에서 바로 이걸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좋아요. 그 다음엔 워크플로우를 활성화하고 SSE URL을 얻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면 워크플로우와 MCP 노드를 활성화해요. 그러면 서버 트리거가 프로덕션 URL, 즉 SSE 엔드포인트를 보여줄 거예요. 이건 MCP가 클라이언트 서버 간 지속 통신을 유지하는 방식이에요. 나타나는 URL은 AI 에이전트가 연결할 주소예요. NH는 테스트 이벤트 수신 모드일 때 보통 테스트 URL도 보여줘요. 마지막으로 연결을 테스트해 볼 거예요. 실제 에이전트 연결 전에 직접 모든 게 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간단한 방법은 터미널에서 QRL로 POST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이 단계들을 마치면 Ndaily MCP 서버로 준비 완료돼요. 이게 실제로 무슨 의미일까요? 외부 AI 에이전트들이 당신이 공개한 도구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설명에는 분명 템플릿에서 제공하는 더 많은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작업 공간에서 실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이전트가 모든 N팔을 실행하게 할 수도 있어요. 즉 모든 작업, N팔된 작업 공간이요. 여기서는 우리가 설정해야 할 모든 변수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AI 에이전트를 연결하게 될 거예요. 이걸로 N8용 MCP 사용법을 대략 알게 됐어요.